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16일 방송입니다. 자, 긴 휴일이 지나갔습니다. 뭐 월요일 날 장이 열리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퐁당퐁당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 다시 열었는데요. 그 사이에 흘러온 시장을 가지고 본다면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끝났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한 차례 마무리됐고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센터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투자 심리가 10이 돼 버렸어요. 투자 심리가 10. 물론 이제 며칠 더 떨어지더라도 투자 심리 10이 유지가 되긴 합니다만은 투자 심리가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간헐적인 반등 시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은 장 종가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10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살짝 순매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유가증권 시장은 45포인트, 1.76% 밀렸고요. 코스닥은 23.39포인트, 2.59%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낙폭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14억만 순매도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 종가 무렵에 한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순매도가 된 상태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뭐 금융 투자하고 추신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팔고 기관이 사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6원이 올라갔습니다. 1336원 90전. 요즘에 환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아주 양방으로 올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그 수급 동향인데 일단 지수 봅시다. 지수 보니까 이제 열흘 중에 하루만 올라갔어요. 이제 지난 그 14일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20이었었는데 이제 10이 돼 버렸고 어려운 일이죠. 코스닥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수급도 여기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업종별로 움직인 것을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전자 아니겠습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고 운수 장비, 그다음에 기계, 철강 이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좀 이 수급은 중립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망가진 거죠. 뭐 일봉 121일 깼잖아요. 몸통으로. 주봉을 보면은 이제 20주선 깨고 60주선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로 이제 245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450. 오늘이 2520이니까 한 80포인트 정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월봉은 제가 이제 계속 MACD 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또 참 보다 처음이네요. 지나치게 기대했던 것이 좀 무색합니다. 무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상승한 것은 한미반도체와 LS 두 개 정도만 보이고 현대해상, 금양, LG생활건강,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하나오션,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금호석유,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등등 많이 밀렸죠. 코스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여전히 초전도체 관리주들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천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SPG, 실트 헬스케어, 하나기술 등등등등 2차전지와 관련된 것들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보면 뭐 슈퍼박테리아라든지 거푸집,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이제 그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제대로 움직인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 이제
요 미수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미수가 한 차례 더 털리려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니까 가수요가 좀 털릴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동색 선이 예탁금이잖아요. 예탁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신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미수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모래 위에 짓는 선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국제 원유 가격은 일단은 좀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강하죠. 달러 인덱스 강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좀 이제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국고채 3년물이 3.74.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4%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16일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뭐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간밤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소비 쪽이 살아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그 반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저기 그 피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더 가야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뭐 뉴스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컨트리 가든 사태. 이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이게 저기 그것도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 중국명 벽개원 사태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다. 급락했다. 이는 중국 경제 위기로 국제적 투자자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코스피 중국 둔화 우려, 2차전지 제약주 약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컨트리 가든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안화가 16년대 최저,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이머징 쪽, 그 동아시아 쪽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민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 것은 위안화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이런 적인 이야기들. 결국은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안유아 교수의 그 이야기에 의해 보면은 중국의 빈집이 지금 1억 채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고금리에 중국 경기 우려까지, 세계 증시 동반 약세,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미국의 소비 지표로 미국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 이제 부동산,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시장에서는 대형 부동산 업체 미국에 위한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가능성 등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하지만 이건 뭐 저기 그 지금 중국도 부동산을 가지고 그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경제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저기 그 위험이 될 것 같은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신용카드가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신용카드사만 그렇게 되겠는가? 저축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이 금융회사 쪽에서의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피치가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지금 이제 등급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그렇죠? 울프 피치 애널리스트 크리스 울프네요. 그렇죠? 피치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6월 은행업계의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고, 그 다음에 70곳이 넘는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괜찮다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믿기 어렵다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외적으로 지금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대통령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뭡니까, 8월 광복절에 우리 모두를 다 빨갱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걸 공공연하게 식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그나마 금융시장이 좀 움직이면서 뭔가 희망을 좀 주는 거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는 찬바람 불 때까지 시장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시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포인트는 짧게는 투자 심리 반등을 위한 산발적인 반등 시도, 그런 것 정도만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